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초청 이민 실제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에) 실제로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졌던 케이스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부모 초청 이민 영주권 관련된 서류입니다. 우선 먼저 부모 초청 이민의 진행 순서를 갖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향서를 접수하고요. 접수된 의향서는 이민성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1년에 4번 혹은 5번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의향서를 갖다가 채택하게 됩니다. 한번 접수된 의향서는 최대 2년까지 이민성 풀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의향서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이 좋으면은 접수하자마자 바로 채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년 동안 기다려서 8번에서 혹은 10번의 기회에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의향서가 채택되면은 이민성에서 초청장을 발급해 줍니다. 이 초청장은 4개월 동안 유효하고요. 그 4개월 안에 영주권을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권을 접수하고 나서 이민성이 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 초청 이민 영주권 의향서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자녀의 최근 뉴질랜드 수입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스폰서 자녀의 수입 확인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스폰서 자녀의 경우에 본인 혼자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배우자와 합산한 수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한 명을 초청하는 경우에 스폰서 자녀를 갖다가 혼자서 수입을 증명하는 경우는 2024년 2월 28일 기준으로 98,000불 이상, 스폰서 자녀 배우자와 같이 합산해서 수익을 증명하는 경우는 13만 1,000불 이상의 수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 증명은 초청장을 발급한 날짜로부터 3년을 뒤로 거슬러서 그 3년의 기간 중에서 1년의 연간 수익 2번이 이민성 요구하는 기준 수익보다 더 높아야지만이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그 수입 증명 구간은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케이스 스터디에서 소개하는 이 케이스는 2017년 2월 달에 이민성 의향서를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 비자가 없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페이퍼 신청서로 의향서를 접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의향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페이퍼 신청서나 온라인 신청서나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서의 장점은 모든 서류와 정보가 있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내용을 갖다가 접수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페이퍼 신청서는 페이퍼에다가 모든 정보를 적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편이 접수되어야지만이 이민성에 비로소 접수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2027년 2월 1일 날 우편으로 접수한 이민성 신청서입니다. 우편으로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이민성에서 이메일로 다음과 같이 3월 3일 날 부모 초청 이민 의향서 접수 확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민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부모 초청 이민 의향서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2017년 2월 1일 날 접수가 완료되었고 현재 상황은 펜딩이라고, 즉 이민성에서 대기 상태라는 뜻입니다. 2017년 2월에 접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뉴질랜드 국경 봉쇄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비자 업무가 중단된, 거의 한 2년 정도 비자 업무가 중단이 되었었죠. 특히 부모 초청 이민은 코로나 발병 이후에 거의 바로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 국경 봉쇄가 열리고 나서도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 동안에 이민성에서 더 이상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나서 2022년 정도에 다시 부모 초청 이민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2023년 8월 8일 날 드디어 의향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략 6년 6개월 기간이 걸렸던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아까 얘기할 때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향서의 접수 유효기간은 접수일자로부터 2년이지만 그 당시 코로나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성에서 의향서의 유효기간을 갖다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를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6년 6개월 만에 다음과 같이 채택이 되고 나서 8월 8일 날 채택이 됐죠.
그리고 8월 24일 날 드디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장 발급 날짜인 2023년 8월 24일부터 4개월 동안 초청장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청장을 받고 나서 4개월 내에 반드시 영주권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처럼 어렵게 받은 초청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청장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부모 초청 이민 영주권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페이퍼로 신청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지금 현재까지도 부모 초청 이민은 온라인 신청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페이퍼 신청서로 준비해서 접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초청장을 받고 지금 케이스는 2024년 11월 10일 날 드디어 초청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청장 신청이 조금 딜레이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부모님이 신체 검사라든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2, 3개월 정도 신청서 접수까지 소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서가 2024년 1월 달이 되어서 드디어 담당자가 지정돼서 첫 번째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서 이민성 신청서에 대한 첫 번째 심사가 그러니까 이니셜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쳤다는 컨펌 이메일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는 바로 접수가 됐고요. 왜냐하면 수입 증명을 갖다 더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추가 서류 접수 후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음과 같이 2024년 1월 25일 날 이민성에서 첫 번째 질의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질의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주신청자인 한국인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민성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 영주권은 진행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스폰서의 수입 증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이민성 신청서에서 영주권 그 기준에 맞는 신체 검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민성에서는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SH 그러니까 Accepted Standard Health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갖다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케이스도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민성 신청서의 기준은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민성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no가 되고 그러니까 not ash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은 기각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어서 그래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내가 내 건강을 갖다가 커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민성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Government Funded System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고 운영이 됩니다. 물론 사설병원이나 개인적인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로 그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면요. 가장 큰 장점은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 낸 가장 큰 돈이 주차비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 무료였죠. 심지어는 처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처음에 쓴 아이들 크림이라던가 아니면 기저귀라던가 여러 가지 용품들을 갖다가 꽤 많이 줬는데 다 무료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되게 기뻤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면은 모든 것이 무료인데 문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큰 병을 앓거나 정말 급한 병의 경우에는 모든 시설들이 공공의료 서비스니까 되게 빨리 진행되고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내 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심각하지가 않으면은 하염없이 대기합니다. 정말 1년 이상 대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병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위중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중해져서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병원 시스템이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병을 갖다가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만들어야지 치료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병을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약간의 그런 무리수도 두죠. 이것이 바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의료 인력들의 그런 필수 의료 인력들이 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얘기 들어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최근 한국도 의료 대란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의 어떤 시스템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뉴질랜드 정부를 대변하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비자 업무를 접근할 때 취하는 방법이 어떤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뉴질랜드 공공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뉴질랜드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에 어떤 본인의 의료적인 그런 이슈로 더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돼서 그로 인해서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건강 상태가 아니어야지만이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료보험을 통해서 내가 내 메디컬을 갖다 커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에선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성에서 2024년 1월 25일 날 첫 번째 질의서를 통해서 신청자의 건강이 이민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라고 다음과 같이 이민성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메디컬 자료를 갖다가 준비해서 이민성이 접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2024년 2월 28일 날 이민성에서 두 번째 질의서가 나오게 됩니다. 질의서의 내용은 여전히 이민성에서 신청자의 건강 이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2022년에 신청자가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완치는 되었지만 재발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재발 확률은 이민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서의 기준에 맞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라인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메디컬 리콰이먼트에 대해서 면제를 요청해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수학 공식 같죠. 그래서 이것 더하기 이것은 결과 분명하게 어떤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민성 시스템에 상당히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메디컬 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요건이 무조건 나 면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이유들을 갖다 대서 그러니까 약간 인도주의적인 입장인 거죠.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명서들을 통해서 이민성의 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케이스도 이민성 영주권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상 이슈로 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제 요청을 통해서 다른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면제 요청을 갖다가 여러 서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2024년 8월 26일 날 다음과 같이 영주권 승인을 갖다 먼저 해줬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Approval in Principle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주신청자 사전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이렇게 되냐면요. 부모 초청 이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그 부모의 영어 실력에 대한 점수를 갖다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케이스에서는 영어 점수를 갖다가 돈으로 영어 선납금을 통해서 면제를 받겠다라는 그 조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민성에서 메디컬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은 승인을 갖다 먼저 해주는데 영어 면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영어 선납금을 내야지만이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다음과 같이 초청장 편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그래서 AIP 레터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동일한 이제 26일인데요. 26일 날 이민성에서 영어 선납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 이메일을 또 보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선납금까지 다 접수를 하고 이민성에서 심사를 통해서 드디어 2024년 9월 30일 날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주권 비자가 나왔고요. 특이한 건 하나는 신청자가 한국에 계셨는데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하는 유예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네, 처음 도착해야 될 기간을 120개월을 주었습니다. 대충 10년 넘는 건가요? 네, 10년을 줬어요. 이건 좀 이민성이 실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신청자분께서는 영주권 승인 이후에 3개월 정도 후에 뉴질랜드 입국한 걸로 전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영주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조건이 하나 또 붙는데요. 부모 초청 이민에서는 스폰서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반드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주권 승인 조건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오늘 소개드린 케이스는 의향서를 갖다 2017년 2월 1일 날 접수했고요. 의향서 채택이 2023년 8월 8일 날 돼서 초청장은 2023년 8월 24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영주권 접수는 2023년 11월 10일 날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달 정도 후에 첫 번째 질의서가 나왔고요. 질의서 답변 후에 다시 한번 추가로 2차 질의서가 나왔고요. 2024년 2월 28일이었고요. 이때 메디컬 면제 요청을 갖다 통해서 AIP 레터를 갖다 2024년 8월 26일 날 받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 라벨이 붙는 거는 2024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대충 따져보면요. 의향서 신청부터 채택까지 6년 6개월이 걸렸고요. 영주권 심사는 대략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초청 이민에서 주의할 점이 첫 번째가 역시 부모님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케이스가 2017년에 의향서를 접수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유방암으로 인해서 메디컬 이슈가 생긴 게 2022년이었습니다. 즉 6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중간에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스폰서 자녀의 수입 증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케이스가 대략 7년 정도 걸린 케이스죠. 그러니까 스폰서 자녀분께서 처음에 의향서를 접수할 당시에 이미 수입이 그 기준 이상이 되었었는데 영주권을 갖다 접수할 당시에도 당연히 이 기준을 충족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에 7년 동안 그 수입 이상을 갖다가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즉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상 없이 그 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 수입을 계속 유지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선택이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나와서 살기를 원해서 영주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오늘 안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